어제 아버지 발인을 마쳤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군요. 오히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천하의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 지우고 싶었던 창피함이자 짐 덩어리였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냥 아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겨울에도 난방비 아깝다며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안 켜고 냉골에서 주무셨고 변기물 아낀다고 벽돌을 넣어두는 건 예사였습니다. 자식인 제가 병원비 빚만 잔뜩 떠안고 가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곰팡이 핀 낡은 라면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보고 나서야 저는 그만 짐승처럼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오해 속에 살았길래, 그리고 저 낡은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머리가 희끗해진 제가 이토록 뼈저리게 후회했을까요? 지금부터 평생을 구두쇠로 오해받았던 제 아버지의 가슴 시린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은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운동의 날로 돌아갑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야속하게 맑았고 운동장에는 망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양복 입은 아빠, 예쁜 옷 입은 엄마 손을 잡고 김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더군요. 저는 혼자 스탠드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철수야, 김철수, 여기 아빠 왔다.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죠. 저 멀리 운동장 밖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공사판에서 바로 뛰어오셨는지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 조끼에 뒤축이 다 터진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야, 철수야. 저 아저씨 누구냐? 너네 아빠야? 옷이 왜 저래? 거지 같아. 친구들이 킥킥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악을 썼습니다. 아빠,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창피하게 왜 이러고 왔어? 빨리 가. 아버지는 제 짜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달리기 1등 했네? 자, 이거 먹어라. 아빠가 오다가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거 사왔다. 식기 전에 얼른 먹고 힘내야지. 봉지 안에는 옆구리가 터진, 퉁퉁 불어터진 김밥 2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김밥 냄새가 어찌나 싫던지 저는 아버지 손을 탁 쳐내버렸습니다. 안 먹어. 쉰 냄새 난단 말이야.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 제발 좀 가라고. 김밥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허허 웃으시며 흙 묻은 김밥을 주워 툭툭 터셨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어린 저는 그저 창피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남들은 낭만이다 뭐다 하며 캠퍼스를 누빌 때 저는 등록금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 싫었지만 당장 낼 돈이 없어 쭈뼛거리며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이번 학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만 태우시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친구분이 사는 집이었죠. 대문 앞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이, 자네 왔는가? 친구분은 거만하게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여보게, 우리 철수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러네. 내가 이자 쳐서 꼭 갚을 테니 한 번만 도와주게. 내 이렇게 빔새. 평소 자존심 세기로 유명했던 아버지가 친구 앞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비비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건네준 돈 봉투를 낚아채듯 받으며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도 없어요? 왜 저런 사람한테 굽신거려요? 진짜 지질해서 못 봐주겠네. 아버지는 그때도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면 됐다. 그리고 아버지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 날, 바로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아버지께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이번 결혼식 때는 그 10년 된 곰팡이 핀 양복 좀 입지 마세요. 여기 돈 드릴 테니까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때깔 좋은 걸로 한 벌 맞춰 입으세요. 네. 처가 식구들 보기에 민망해서 그래요. 사돈 어른들 다 오시는데 아버지만 꾀죄죄하게 있으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 돈은 못하러. 집에 있는 거 다림질 빳빳하게 하면 새 것이나 다름없는데. 제발 좀, 그놈의 궁상 좀 그만 떠시라고요. 아들 결혼식까지 망치고 싶어서 그러세요? 남들처럼 좀 번듯하게 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제 고함에 아버지는 봉투를 만지작거리지며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내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빼입고 갈 테니까 걱정 마라.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미안해.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식장에 들어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소매가 달아빠져 실밥이 터진 그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구두는 뒤축이 다 뭉개져서 걸을 때마다 또각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식 내내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진사가 신랑님, 아버님 손 좀 잡으세요라고 했을 때도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날의 그 싸늘했던 분위기,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제대로 된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아버지의 빈방으로 돌아와 봅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아버지가 즐겨 바르시던 싸구려 파스 냄새만 진동합니다. 쓰레기장으로 보내려던 그 낡은 라면 박스. 테이프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그림일기장, 받아쓰기 100점 맞은 시험지, 제가 어버이날 달아드렸던 색바랜 카네이션 조화들. 이런 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지질이 궁상맞게. 혀를 차며 박스를 뒤집는데 맨 밑바닥에 두툼한 공책 한 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아버지가 평생 써오신 가계부였습니다. 무심코 가계부를 펼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00원, 2,000원. 콩나물값 500원 아끼려고 심리길 시장을 걸어 다니셨던 기록들. 그런데 그 빽빽한 기록 사이에 아버지가 꾹꾹 눌러 쓴 일기 같은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1995년 10월 5일. 아들 운동의 날. 공사판에서 받은 일당 털어서 김밥 2줄 샀다. 우리 철수가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며 어깨 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옷이 더러워서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만 보고 왔다. 우리 아들 달리기도 잘하네. 내 새끼 장하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아버지는 김밥을 사느라 당신 점심은 굶으셨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5년 3월 2일. 아들 대학 입학식.
등록금 마련하느라 김 사장네 가서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상하는 건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이까짓 게 대수냐. 아들이 훌륭한 사람만 되면 나는 바닥을 기어도 좋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지질하다고 소리쳤던 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날짜는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2015년 5월. 아들 결혼식 양복값 30만 원. 백화점에 갔는데 사돈댁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소리가 생각났다. 처가에 짐 되기 싫어하는 내 아들 기죽을까봐 내 옷 한 벌 해 입는 것보다 며느리 될 아이 예물 반지 하나 더 해주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래서 그 돈 몰래 사돈댁 축의금 봉투에 넣었다. 그 밑에는 물기에 번져 쭈글쭈글해진 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는 헌옷 입어도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식장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찌나 번듯하던지. 내 아들 장가가는 날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밥은 굶어도 너만 잘 살면 된다. 아, 아버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계부를 가슴에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낡은 양복을 입고 오신 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사랑이 당신의 자존심보다, 당신의 체면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돈댁 어렵다는 말에 당신의 유일한 새 옷을 포기하고 며느리 반지를 챙겨주신 그 마음을 저는 궁상이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가계부 맨 뒷장에는 통장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예금주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꼬깃꼬깃한 현금과 함께 아버지가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평생을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거라. 이 아비가 못나서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남들처럼 좋은 집도 못 사주고 번듯한 차도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아비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악착같이 모았다. 이 돈으로 나중에 우리 손주 태어나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거라. 나는 너 하나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다. 사랑한다, 내 아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해줄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십니다. 현관 신발장 구석에 남겨진 아버지의 낡은 구두 한 켤레. 뒤축이 다 닳아 뭉개지고 가죽이 벗겨진 그 초라한 구두를 제 볼에 비비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구두에서 퀴퀴한 가죽 냄새가 아니라 고단했던 아버지의 땀 냄새가, 그리고 저를 향한 따뜻한 사랑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아낸 그 가난과 희생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는 나이가 되니 비로소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내 살을 깎아 자식을 먹이는 자리라는 것을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요. 입고 싶은 것 참고 먹고 싶은 것 아껴가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평생을 바치셨겠지요. 오늘만큼은 그 고단했던 세월을 스스로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지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빗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 다 괜찮다 하시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곳에서는 허리 펴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안히 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은 평생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지만 그 굽은 등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우리가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와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 그 투박함 속에 숨겨진 사랑을 우리는 왜 항상 너무 늦게 깨닫는 걸까요? 혹시 지금 무뚝뚝했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보고 싶은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오늘 밤은 그 그리운 이름들을 가만히 불러보며 마음속으로나마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위해 잊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묵묵히 희생해 오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고단한 길도 낡아버린 구두도 참으로 존경스럽고 아름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리움도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 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